사자들이 수레를 끌고 마을이 물 위에 떠 있으며 악어들이 애완동물처럼 살아가는 아프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이한 것들이 일상인 이곳, 불꽃이 튀는 화산, 과일에 취하는 동물들, 그리고 집으로 변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들리나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구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달롤 화산, 에티오피아. 마트만은 이세계적인 느낌을 주지만 에티오피아의 달롤 화산은 정말 외계인 같은 모습입니다. 다나킬 분지에 위치한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극한의 풍경 중 하나입니다. 땅은 네온 그린, 노란색, 오렌지색으로 빛나며 산성 웅덩이와 광물 침전물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간헐천에서는 유해한 증기가 방출되고 황산 호수는 태양 아래에서 반짝입니다. 밤에는 타는 황해가스가 초현실적인 파란빛을 만들어내며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온도에서 달롤은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거주지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의 극한 조건이 화성이나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유사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기에는 황해 냄새가 나고 땅에서는 증기가 올라오며 풍경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살아남습니다. 미생물들이 산성 물속에서 살아가며 가장 가혹한 장소에서도 자연은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지구의 극한에서 동물 왕국의 건축가들로 넘어가 볼까요? 곤충들이 인간의 공학에 필적할 수 있을까요? 16. 흰개미 언덕. 남아프리카. 진해 마을 사람들은 땅 위에서 건축하지만 남아프리카의 흰개미들은 도구나 건축가, 청사진 없이 수백만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사바나에서 그들의 언덕은 30피트가 넘는 높이에 이르며 고대 유적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곤충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공학의 경이로움으로 터널, 방, 그리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환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흙, 타액, 그리고 자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은 매우 강하여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언덕은 너무 커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보입니다. 그들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흰개미는 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터널은 식물의 토양을 개선하고 오래된 언덕은 다른 동물들의 집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 그들을 연구합니다. 이 언덕들은 단순한 흙 더미가 아니라 작은 생물들이 지속 가능한 경이로움을 창조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 흰개미 언덕을 자연의 일부로 보시나요? 아니면 진정한 건축 경이로움으로 보시나요? 왜 그런가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발을 지탱하고 감옥을 지탱하며 천년의 역사를 하나의 줄기에 담을 수 있는 나무를 준비해볼까요? 바오밥 나무.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아프리카의 바오밥 나무는 가장 기발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들은 바, 창고, 피난처, 심지어 집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나무는 바가 되었고 짐바브웨의 또 다른 나무는 식민지 시대의 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바오밥은 1000년이 넘는 나이로 역사적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생명의 나무로 알려진 이들은 그늘을 제공하고 물을 저장하며 영양이 풍부한 과일을 생산합니다. 그들의 거대한 속이 빈 줄기는 철의 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갑자기 무너져 거의 흔적 없이 사라지며 강력하면서도 연약하고 고대이지만 덧없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이로움은 자연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영적이고 생생하며 살아있습니다. 조상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춤추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14. 에군군 축제. 요르바 사람들. 서아프리카에는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은 축제가 있습니다. 에군군 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조상들 사이의 상징적인 다리입니다. 요르바 문화에서 에군군은 조상의 영혼을 나타내며 매년 한 번 화려한 천으로 덮인 가면을 쓴 무용수들에 의해 기려집니다. 이 무용수들은 단순한 공연자가 아니라 전통과 혈통의 영혼을 구현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에군군은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의상은 높이 솟아있으며 화려한 빨강, 금색,
초록색 천으로 세밀한 패턴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전하면서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다른 이들은 날카롭고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매혹적이고 강력합니다. 드럼 소리가 울리고 목소리가 합창하며 관중은 에너지를 가지고 뛰어오릅니다. 하나의 중요한 전통, 누구도 그들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지는 것은 깊은 무례로 여겨지며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어집니다. 방문객들에게 애군군 축제는 문화, 움직임, 영적 표현이 혼합된 초현실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르바 사람들에게는 조상들을 기리고 유산을 축하하는 신성한 행사입니다. 이제 천을 통해 미끄러지는 영혼에서 모래 위를 걷는 인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탐험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13. 워답에 기둥 걷는 사람들, 차드와 니제르. 차드와 니제르의 사막에서 어떤 목동들은 모래 위를 미끄러지듯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긴 다리와 우아한 움직임으로 그들은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둥 걷기 기술을 익힌 유목민 소목동인 워답에입니다. 대대적으로 워답의 목동들은 부드러운 모래와 가시가 많은 지형을 가로지르기 위해 기둥을 사용해왔습니다. 긴 나무 기둥은 그들이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멀리서 소를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술은 어린 시절부터 전수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기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표현의 일부분입니다. 축제 동안 워답의 남성들은 기둥 위에서 춤을 추며 부드럽고 매혹적인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의 화장한 얼굴과 우아한 발걸음은 마치 땅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전통, 균형, 자긍심의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나무가 날카로운 돌로 만들어진 숲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12. 징기성님,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에는 징기드 베마라하라는 성님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석회암 첨탑들이 수마일에 걸쳐 뻗어 있으며 맨발로 걷기 거의 불가능한 미로를 형성합니다. 징기라는 단어는 맨발로 걸을 수 없는 곳을 의미하며 그 뜻이 맞습니다. 어떤 형상은 300피트가 넘고 접촉 부상을 일으킬 만큼 날카롭습니다. 가혹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여우원숭이들이 번성하며 바위 사이를 쉽게 뛰어다닙니다. 이 외계 같은 풍경은 물이 천천히 돌을 조각하면서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매달린 다리와 좁은 통로를 통해 고대의 탑들 사이를 안전하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이 거칠어지면, 야생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룰라 나무와 취한 동물들. 남아프리카의 사바나에서 동물들은 마룰라 나무에 끌립니다. 그 황금빛 과일이 익어 태양에 놓이면 자연적으로 발효될 수 있습니다. 코끼리, 원숭이, 멧돼지, 그리고 기린들은 종종 떨어진 과일을 먹고 장난스럽고 어설픈 행동을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동물들이 정말 영향을 받는지 논의하고 있지만 지역 이야기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마룰라 과일을 음식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술을 만들기 위해 사용해왔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아마룰라 리큐어의 주요 재료입니다. 하지만 마룰라 나무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혼의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사랑, 다산, 그리고 문화적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껍질은 전통 의학에 사용되고 그 열매는 풍부한 기름을 생산하며 그 나무는 조각하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용도로 인해 이 나무가 전설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취한 코끼리에서 꿈처럼 떠있는 마을까지 도로 없이 일상생활은 어떻게 보일까요? 10. 간비에 떠있는 마을, 베냉. 베냉에는 물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을이 있습니다. 집, 학교, 그리고 시장이 모두 노크에 호수 위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간비에로 호수 위에서 삶을 꾸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무 배가 자동차를 대신하고
운하가 거리를 대신합니다. 이곳은 호화로운 휴양지나 관광지 전시가 아닙니다. 감비에의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6세기에는 토피누 사람들이 노예에서 탈출하기 위해 물 위로 이동하였고 그들의 추적자들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호수 위에 번성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기둥 마을입니다. 배들이 집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물건이나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실어 나릅니다. 어부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떠있는 시장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들이 그들의 카누에서 신선한 생선과 수공예품을 판매합니다. 감비에는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도로도 인도도 없고 사방에 잔잔한 물만 있습니다. 이곳의 삶은 호수의 리듬을 따르며 그곳을 고향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전통과 회복력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 태어난 떠있는 도시로 이제는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용암이 자동차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화산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니라곤고산, 콩고. 대부분의 화산은 느리게 분출되지만 콩고 민주공화국의 니라곤고산은 다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동적인 용암 호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용암 흐름은 비정상적으로 빠르며 거에 달리는 사람만큼 빨리 흐릅니다. 분출할 때 용암은 시속 60마일의 속도로 경사면을 내려올 수 있습니다. 2002년 분출로 인해 용암이 고마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도로가 갈라지고 집들이 파괴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조용한 시기에도 너비가 1마일이 넘는 빛나는 용암 호수는 아름다우면서도 강렬합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다시 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에서 사람들은 살고 농사짓습니다. 그들은 위험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자연의 가장 강력한 장소들이 또한 가장 경이로운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의 삶이 너무 가혹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땅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마트마의 지하 마을, 튀니지 남부에 있는 마트마 마을은 지하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막에서 지역 주민들은 이에 집을 짓는 대신 땅속으로 집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표면에서 보면 단지 모래 속으로 이어지는 구멍들만 보이며 사암으로 조각된 시원한 가라앉은 앞마당으로 이어집니다. 이 디자인은 극한의 더위에서도 집을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베르베르족은 수세기 동안 이렇게 살아오며 사막 바닥 아래에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마트마는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에서 루크 스카이워커의 집으로 촬영된 장소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실제 지하주택인 CD 드리스 호텔은 라스농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스포트라이트를 넘어 삶은 계속됩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이 집에서 살며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마트마는 가장 가혹한 곳에서도 사람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생명을 돌로 변하게 만드는 호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하는 자연을 본 적이 있나요? 나트론 호수, 탄자니아의 사막에 나트론 호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호수는 동물들을 돌로 변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울 같은 표면은 평화롭게 보이지만 물은 매우 알칼리성이며 pH 수치는 10.5로 암모니아와 거의 비슷합니다. 새나 작은 동물이 빠지면 광물들이 그들의 몸을 덮어 시간이 지나면서 석회 껍질로 보존됩니다. 호수의 섬뜩한 효과는 화산재와 소금 사랑 미생물들이 물의 깊은 붉은색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존재합니다. 수천 마리의 플라밍고가 여기에서 번식하며 가혹한 조건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습니다. 외부인들에게 나트론 호수는 전설에서 온 장소처럼 느껴지지만 탄자니아에서는 자연에 기이하고 아름다운 극단의 또 다른 예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름을 돋게 했다면 나무가 600년 동안 죽어 있었고 썩지 않은 사막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6. 나미브 사막의 데드 블레이, 니미비아. 워다베가 땅을 가로지르는 동안
나미비아의 나미브 사막에서는 땅 자체가 움직입니다. 어떤 거대한 모래 언덕은 1000피트가 넘는 높이로 바람에 따라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 언덕들은 나무를 묶고 계곡을 재형성하여 사막을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소수스플레이에서 전체 숲이 모래 아래에 있습니다. 데드블레이는 마른 점토 평원으로 600년 이상 생명 없이 서 있는 검은 나무 그루터기들이 마른 공기에 의해 보존되어 있습니다. 풍경은 초현실적이며 하얀 소금 평원, 주황색 언덕, 그리고 깊은 파란 하늘이 다른 세계의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가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지속됩니다. 오릭스, 자칼, 그리고 작은 사막 생물들이 언덕을 가로지릅니다. 모래는 과거의 흔적을 품고 있으며 계속해서 느리고 꾸준한 행진을 하며 사막을 하나하나 재형성합니다. 더 많은 매혹적인 사실과 세계의 문화 비밀을 원하시나요? 구독하세요. 우리는 가이드북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소를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곁에서 수영하게 해주는 신성한 악어는 어떤가요? 신성한 악어,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의 바줄 사람들은 수십 마리의 악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협이 아니라 신성한 보호자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견되는 두려운 영토 악어들과는 달리 이 악어들은 인간 주변에서 비정상적으로 차분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들과 함께 수영하고 만지며 심지어 친근한 개처럼 사진을 찍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악어들은 심각한 가뭄 동안 마을 조상들을 물로 인도하여 그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지금까지 존경받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돌보며 그들의 존재에서 유식을 치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어들이 그들의 돌보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공격하지 않고 부드럽게 그들 주위를 돌아다닌다고 말합니다. 외부인들은 그들을 위험한 포식자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보호자이며 세대를 거쳐 지속된 계약의 상징입니다. 이제 잔잔한 물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의 장관을 준비하세요. 데이주, 동아프리카. 매년 동아프리카 평원에서 가장 장관을 이루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100만 마리 이상의 누우, 얼룩말, 그리고 가젤들이 신선한 풀밭을 찾아 거의 1200마일에 달하는 대규모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것이 데이주,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 이동입니다. 하지만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무리는 악어가 있는 강을 건너고 배고픈 포식자들을 피하며 건조하고 무자비한 사바나를 항해해야 합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마라 강입니다. 수천 마리가 모여 불안하게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한꺼번에 건너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살에 휩쓸리거나 포식자에게 잡히지만 무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자연현상으로 너무 강력하여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주는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땅을 회복시키고 생태계를 지원하며 수많은 종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이것은 자연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길들여지지 않고 필수적이며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멈추고 고대의 거인들이 군중과 도시에서 멀리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다브라 환초, 세이셜. 인도양의 알다브라 환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거대한 거북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어떤 것은 600파운드가 넘고 150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대하고 풍화된 껍질은 수세기에 걸친 생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희귀한 갈라파고스 거북과는 달리 알다브라에는 약 10만 마리의 이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섬의 가혹한 환경에서 번성하며 신선한 물이 거의 없고 거친 식물들이 자생합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사람보다 더 많으며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지는 세상을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들 사이를 걷는 것은 과거를 방문하는 것과 같으며 현대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은 평화로운 장소입니다. 알다브라는 이 고대 거인들을 위한 안식처로 남아있으며 조용한 힘과 회복력의 상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닿기 위해 쌓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은 신성한 것에 닿기 위해 아래로 파고듭니다. 아프리카가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2. 지하교회,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 고원에는 땅속에 숨겨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라이 마을에는 11개의 거대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단단한 화산암 속으로 조각되었습니다. 오직글과 망치만을 사용하여 일꾼들은 이 구조물을 아래로 조각하며 돌로 이루어진 지하 세계를 만듭니다. 이 교회들은 12세기에 건축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수도사와 사제들은 촛불로 밝혀진 가라앉은 통로를 통해 걸어갑니다. 가장 유명한 성조지 교회는 십자가 모양으로 지하 깊숙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터널과 도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새로운 예루살렘을 형성하는 석회암 미로를 만듭니다. 에디오피아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이 고대 성소에서 기도하러 옵니다. 사제들의 찬송이 돌벽에 메아리 칩니다. 이것은 신앙, 역사, 그리고 인간의 기술이 어우러진 놀라운 조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래에서 궁전처럼 솟아오르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류입니다. 진흙 벽돌 모스크, 제네, 말리에서 사막이 나이저 강과 만나는 곳에 제네가 있습니다. 이곳은 진흙으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인 제네 데모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진흙 벽돌 구조물입니다. 햇볕에 말린 진흙 벽돌로 만들어지고 야자수 나무 기둥으로 보강되어 모래에서 요새처럼 솟아오릅니다. 매년 지역 주민들이 모여 모스크를 새 진흙으로 다시 덮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공동체 축제입니다. 남자들은 진흙을 섞고 여성들은 물을 운반하며 아이들은 놀며 보존을 전통으로 바꿉니다. 이 의식은 모스크가 시간을 견디도록 유지합니다. 제네의 나머지 부분도 같은 건축 양식을 따르며 집과 시장이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역사는 단순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살아갑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장소 중 하나를 방문할 수 있다면 떠있는 마을, 용암 호수, 아니면 얼어붙은 나무의 사막 중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